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2도, 장성과 담양, 영광이 21도, 나주 20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나주와 장성, 화순 33도, 광주와 영광은 32도로 30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겠다며 온열 질환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FC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용 연습 경기장이 공사를 마치고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한 달여 만에 잔디가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FC 전용 연습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30억 원을 들여 천연 잔디를 깔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전용 연습 경기장은 감독과 선수들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없어서 목포 아니면 나주 계속 떠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경기장 상태는 엉망입니다. 바닥 곳곳이 파여 있고 잔디들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경기장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잔디가 상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기장 중앙 미드필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디가 모두 쾌사해 사실상 맨바닥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수들 못지않게 광주FC 전용 연습 경기장을 바라온 팬들도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안타까워하시고 프로 축구단에 맞지 않는 좀 인프라가 좀 되어 있지 않나. 경기장을 관리하는 광주FC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잔디 괴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 공사가 잘못된 건지 관리를 못해서 잔디가 상한 건지 아직은 파악 중이라며 날씨가 더운 데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잔디가 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 보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FC는 이번 달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서게 된 광주FC. 선수와 팬들의 기대 속에 탄생한 전용 연습 경기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주가 지나도록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28살 양모 씨가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온 양 씨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댑니다. 현장 팀장과 동료 직원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119 신고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양 씨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 꿇고 사지 않다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하청을 받은 에어컨 설치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까지 양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 현장이 되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계약 형태와 작업 형태를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구매 계약을 맺은 교육청이 도급인으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할 기준들이 늘어나지만 발주자면 책임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계약이 그 명칭하고 상관없이 우리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설치 업무를 도급으로 준 삼성전자도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더 따지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주도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작업 형태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에어컨 설치업체, 교육청 모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라기보단 경찰도 양 씨의 죽음에 에어컨 설치업체 측에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여수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한 명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였는데요. 사고 현장에 가보니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이 없어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져 있고 인근에는 통학버스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로에서 넘어진 한 중학생이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생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아이들 등굣길엔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이렇게 한쪽 차선을 막아두는데요. 하굣길엔 이마저도 없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교의 사잇길로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교문으로 통하고 인근 마을로 이어져 있어 통행량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통학버스가 스쳐 지나가면 학생들도 무섭습니다. 다 같이 갈 때도 야 조심해 하면서 이제 뛰어가는 학생보다는 걸어가도 엉기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도 개설을 요구해온 학부모들은 사고까지 발생하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등하굣길에 선생님이나 학생 선도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 라바콘을 설치를 해서 한 차선을 거의 막다시피 해서 애들 등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정말 임시방편인 거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토대로 여수시에 인도 개설을 요청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학교는 부지도 양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부지를 여수시에 일정 부분 양여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학교가 인접한 도로인 만큼 통학로는 가장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인가해 줄 때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행로를 안 만들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 도교육청이 나서가지고 여수시는 물리적으로 인도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도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그제 광주 광산구 비아동의 한 도로에서 직경 1m, 깊이 70cm의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가 꺼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청은 땅 속에 있던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오늘 도로 포장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단체 교섭 거부와 해퇴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진호위가 일부를 인정했다며 회사 측이 노조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노조가 통합되기 전 대표 노조가 어디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된다는 결정에 대해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했던 뉴스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인터뷰 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동메달의 주인공 화순군청 소속의 임혜지 선수입니다.
네, 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메달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또 파리는 패럴림픽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파리를 이전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땠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가본 파리는? 아, 작년에 파리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지훈련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를 처음 갔기도 하고 그 에펠탑을 한번 보면서 저희 한순철 코치님이 내년에 올림픽 뛰러 여기에 다시 오자 이러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막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겼었고 실제로 이제 다시 오게 됐을 때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운동을 이렇게 앳된 이 소녀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복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화순에서 복싱 시합을 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복싱 체육관이 있구나 하면서 저는 사실 복싱이라는 운동이 생소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뭔가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부모님한테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힘들게 허락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힘들게 허락을 받았다고 네. 하셨는데 그거 하지 마라 네. 그러시던가요? 갑자기 무슨 막 복싱을 한다 그래 이렇게 네. 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된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허락받아야겠다 하고 허락받았을 때도 집에서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부모님 옆에서 이거 배웠다고 네. 하기도 하고 벌써 이 나이에 2번의 올림픽을 출전하셨잖아요. 네. 도쿄 올림픽 그리고 파리 올림픽 어떠셨어요? 도쿄 때는 나와 내가 올림픽을 출전하다니 하고 사실 출전하는 거에 만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나 올림픽 나간다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조금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울었죠. 네. 많이 울고 그게 첫 올림픽이었고 네. 두 번째에 올림픽 티켓을 따게 됐을 때 티켓을 되게 늦게 땄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을 때 지난 도쿄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진짜 출전하는 거에 만족했는데 이번에 진짜 메달 따와야겠다. 사실 그 복싱이 메달이 없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랬죠. 내가 메달을 따서 내가 이게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 종목을 네. 부흥시켜 보리라. 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출전하게 된 것 같아요. 4년 후에는 LA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LA까지 꿈을 꾸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올림픽 출전하면서 이제 막 그 선수를 사진을 딱 누르면은 그 어플에서 사진을 누르면은 뭐 나이 그리고 뭐 왼손잡이, 네. 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막 다들 이제 제 체급 라인을 다 봤어요. 근데 30대이신 분들이 절반인 거예요. 그리고 20대 절반. 근데 이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동을 땄는데 네. 아쉬웠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LA까지 가서 금을 따고 싶다라는 목표가 시합을 뛰면서 생긴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화순분들 그리고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프랑스에 직접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오늘 어떡해 하면서 진짜 못 보겠다 하면서 뭐 이게 아니라 되게 진짜 좋아하고 즐기면서 간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화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놀랬고
그리고 제 경기를 다 봐주시고 응원해줘가지고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진짜 저는 응원의 힘이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응원 덕분에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교육청들마다 생존 수영 교육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실내 또는 이동형 수영장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실제 바다에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이 빠르게 구명조끼를 입고 코를 막은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생존 수영 수업에서 배운 누워뜨기로 헤엄쳐 목표 지점으로 모입니다. 동그란 원을 만들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하는 모습까지 충남교육청이 마련한 생존 수영 교육 한마당입니다. 아이들은 실제 파도와 맞서 헤엄치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파도도 치고 바람도 거세게 부니까 그 풀장과는 확연히 다르고 또 실제 바다에서도 교육을 받은 내용대로 움직이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갑니다. 체험들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바다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충남 생존수영 교육 한마당엔 도내 초등학생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생존수영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실제 바다에서 평가하는 경연대회를 연 건 충남교육청이 처음입니다. 배가 뒤집어진 상황을 가정한 에어포켓 체험과 비상탈출 다이빙, 생존 팔찌 만들기와 발 헤엄치기 등 20여 개의 다채로운 해양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실내 수영장보다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을 더 높이게 되고 특히나 이러한 수영 실습을 통해서 너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은 또 다른 지역 학생들도 실제 바다에서 생존 수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전과 세종 등 다른 지역 교육청과도 협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동해안 해파랑길 770km 코스 가운데 풍광이 아름답다는 경북 영덕의 블루로드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강점을 살려 경북 영덕군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트레킹 해설가를 양성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절경을 따라 64km에 걸쳐 펼쳐진 영덕 블루로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해안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블루로드 길동무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등대 하나 보이죠? 그게 촉산인데 거기 가면은 또 미주구리 물가자미 있죠? 물가자미가 또 이게 유명합니다. 블루로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을 하면서 영덕의 숨겨진 명소와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길동무님께서 영덕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루로드 길동무는 생태 지질 환경 교육과 해설사 양성 과정을 모두 이수한 영덕 지역 주민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관광객들에게 많이 해주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사업으로 다양한 길동무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 영덕에서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덕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길동무와 함께 걸을 수 있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영덕군의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서 비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덕 블루로드 길동무 무료 해설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다음 달쯤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농협 전남본부가 담양군 통합 RPC에서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갖고 쌀 수출을 확대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장, RPC 대표 등은 전남 쌀 1,000톤 수출을 목표로 해외 시장 개척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2도, 장성, 담양, 영광이 21도, 나주 20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나주와 장성, 화순 33도, 광주와 영광은 32도로 30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